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0학년도 9월 모평 독서 지문 가장 어려웠던 열어 죽을 소유권 지문. 자, 법 지문 사실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했냐면 독서를 할 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서 선지를 골라낸다. 아주 단순한 이치라고. 그랬는데 어떤 어려운 글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글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10번 읽으면 이해되지. 그 의미 없는 거고. 수능날은 한 번 읽을 시간밖에 안 되니까. 한 번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일단 이게 1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얘 2번. 그 다음에는 암기라도 해서 어쨌든 선지해서 골라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문이 길어지든가 아니면 지문이 용어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몇 번 했지만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표적인 거, 요 과정만 잘 처리를 하면은 용어가 어렵지만 그럭저럭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데, 열어 죽을 법지문은 어떤 개념어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그것이 될 때, 안 될 때,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분기를 하고, 그거를 또 예시를 주고, 이 과정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암기 자체가 쉽지 않다고. 당연히 수능날은 이렇게 다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수능날은. 그게 안 되더라도 저 뒤에 설명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좀 우리 실생활과 연결되는 단순한 개념어, 단순한 예시 이런 걸 주고 이제 중간 이후에 가면은 법지문을 왜 내겠어? 평화롭게 모든 사람이 하하하 웃으면서 살아가면은 법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 문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게 어떤 법의 개념하고 연결되고 이 사례가 뭐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내자. 이번 판에는 그놈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능 공부하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야. 도대체 이 얼어 죽을 수능 공부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적어도 국어, 그 중에서도 독서, 그 중에서도 법지문은 얘는 평생 써먹어요. 지금 여기 그림은 뭐야?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집을 사든가 아니면 전세를 살든가 아니면은 월세를 살든가 어쨌든 간에 이런 계약 행위를 하게 된다고. 완전 금수저 그래갖고 비서들이 모든 걸 해주는 이런 사람 아닌 경우는 결국 본인이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법에 따라갖고 속지 않고 잘 해결을 하려면은 이런 지문들은 특히 국어 영역에서 독서, 법 지문은 평생 살아가는 영양분이 되는 거니까 좀 귀찮지만 잘 알아두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오늘 나오는 요 소유권 지문도 대단히 여러분들 평생 무소유로 살 수는 없잖아.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대단히 중요한 지문 가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부분에서는 그럭저럭 할만해. 자, 점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 사실 소유지. 소유라는 거는 그냥 권리를 가진 거고, 점유는 내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고. 그 얘기야. 자, 그 중에서 내가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내 주머니에 내가 갖고 있으면 직접 점유. 여러분들 주머니에 핸드폰 갖고 있으면 내가 직접 점유하는 거라고. 자, 그런데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그러니까 내 핸드폰을 옆에 애가 야, 나 카톡 하나만 보낼게. 핸드폰 빌려줘. 그러면 그 핸드폰은 누구 거야? 내 거지. 내가 그 친구한테 반환 청구권을 가진 거라고. 그거를 간접점유라고 하더라. 일반적으로 피아노, 금반지, 가방, 핸드폰 이런 동산 여기서도 이제 몇 번 나오는데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거, 부동산은 안 움직이는 거.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은 건물이나 땅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동산은 물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건은 점유. 아까 뭐라고? 실질적으로 지배 상태에 있으면 소유권이 공시된다.
내가 갖고 있는 놈이 임자다. 그 얘기야. 여기까지는 별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소유권이 양도되려면은 양도인, 양수인이 계약을 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한다. 이런 얘기 없고.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안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아, 점유인도라는 거를 하게 된 거군. 아, 이제부터 이 물건은 얘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간접 점유가 되면 현재 내 손에 없어. 그러면은 점유 개정하고 반환 청구권 양도 이 두 가지로 공시가 되더라. 1번, 2번. 간접 점유일 때는 1번, 2번이 된다. 그래서 그 예시를 갖다 놨지.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은 점유 개정을 얘기하는 거. 별 얘기 없지. 내가 키보드 갖고 있는데 네가 살래? 오, 내가 살게. 팔았어. 문제는 기껏 팔았는데 갑이라는 놈이 나 이거 일주일, 이거 한 달이구나. 한 달 내가 좀 쓸게. 현재 키보드 누가 갖고 있어? 얘가 갖고 있지. 소유권은 이전했고 돈은 줬고 이런 상태를 뭐라고? 점유 계정이라고 하더라. 둘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물건 갖고 있는 거. 요게 점유 계정. 자, 그런데 한편 하고서 여기 이제 세 명이 나왔지. 갑, 을, 병. 여기 이제 ABC로 갖다 놨고. 자, 현재 을은 안 갖고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병에게 소유권을 이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는 이제 뭐 해야 돼? 야, 나 병한테 팔았어. 라고 통지를 한다. 그러면은 반환 청구권이 얘한테 넘어간다. 되지? 그거를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이제 얘는 갑한테 이제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별 얘기 없지. 여기까지도 무난해. 자, 문제 발생. 일단 뭐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여기부터 해볼게. 자, 독서에서 일반적으로 앞쪽에서 개념을 제시를 해. 그리고 항상 둘째 단락 또는 중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하지. 자, 그랬을 때 아까도 맨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좋은 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 다 이해하고 다 암기했는데 제일 좋은데 실제 수능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적어도 한 지문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처음부터 다 외우다가 이게 스텝이 꼬이면은 이런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여기부터라도 바짝 신경 써가지고 암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말이 뭔가 있었는데, 이런 개념은 대충 있었지. 적어도 여기부터는 신경 써가지고 기억을 한다. 그 얘기라고. 됐지? 자, 문제는 물건 주는 놈이 소유자가 아니래. 자, 그랬을 때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이 되나? 점유로 공시되는 동사는 충분히 주의를 하고 알지 못했는데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으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를 선의 취득이라고 하더라. 맨 뒤에 그린 거여서. 말 그대로는 좋은 뜻으로 물건 샀으면 이건 내 거, 이 뜻이야. 그런데 간접 점유, 그 중에서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뭐 대단히 어려운 추론 아니고 아까 소유권 간접이었을 때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점유 계정하고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었지. 됐지? 자, 근데 점유 계정은 뭐래?
선의 취득이 안 된다. 둘이서 계약할 때 이거는 취득이 안 된대. 자, 근데 반환 청구권 양도는 어땠어? 3명 이상이었지. 즉, 이거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 아, 반환 청구권은 되는 거군.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그래서 아까 맨 앞에 법지문에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일부러 이렇게 안 가르쳐 준 거야. 이거 친절한 옛날 지문이었으면은 점유 개정은 선의 취득이 안 된다. 하지만 반환 청구권 양도는 선의 취득이 된다. 이거 써줬겠지. 안 써줘, 일부러. 일부러 안 써준 거라고. 그럼 이게 뭐야? 여기 뭐가, 얘가 생략된 거지. 즉, 반환 청구권 양도로 선의 취득이 된 사람은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놈은 상실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요지문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여기에서 끄집어내느냐, 못 끄집어내느냐, 거기서 오답률 1위짜리 그 문제가 금반지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가 그게 결판 나는 거라고.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가? 아니라고. 앞쪽에서, 아, 간접은 2개 있었는데, 아, 첫 번째 건 안 된다고? 아, 그럼 두 번째 건 되는 거네? 왜냐면, 선의 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지? 이게 포인트예요. 이, 이 방법을 자꾸 기출 가지고, 그 다음에 실무 가지고 훈련할 때, 플렉서블하게 좀 움직여줘야지. 무조건 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자를 다 외우겠다. 이러면은 쉬운 글은 돼. 조금만 어려우면 또 안 돼. 에이, 이 방법은 틀렸어. 난 그냥 왔다 갔다 다 찾을 거야. 그럼 결국 3등급은 벗어나지 못한다고. 1등급 가려면 플렉서블하게 움직인다. 자, 그 다음 얘기는 간단해. 그 다음 얘기는, 자, 반면에 등기, 등록은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다. 뭔 얘기냐면 자동차, 항공기 같은 동산인데 엄청 비싼 애들이지. 자,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부동산은 역시 엄청 비싼 거. 엄청 비싼 거를 선의 취득을 해버리면 아까 뭐라고? 모르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없어져 버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한 달 동안 여행 갔어. 근데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을 팔았어. 어떻게 안 돼?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등기, 등록, 이거는 별도의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된다. 그냥 아까 맨 앞에 나왔던 동산, 간단한 물건들만 선의 취득이 된다. 왜? 거래 안전, 이것만 치중하면 안 되는 거고, 소유자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한 거니까. 비싼 물건이니까. 됐지? 문제 갑시다. 자, 얘를 아까부터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제 끝에 오면은 뇌절이 오지.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를 풀어버리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앞에 거는 살짝 내버려도 걔는 정리가 그럭저럭 되는 거니까. 이거를 요 부분만 한 번 더 읽으면서 아, 이거 되고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되는 거는 선의취가 안 된다고. 손실은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머릿속에다 점유 개정 안 돼, 등기 등록 안 돼, 끝.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답부터 가보면은 자, 소유권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공시 방법이 있어야지. 직접 물건을 주든 아니면은 나 이거 간접 점유했어. 이런 공시가 돼야 소유권이 이전이 되더라. 계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머지 잠깐 보면 자,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자, 가방은 갖고 있지만 소유자 권리는 없을 수가 있지. 친구한테 빌린 거면.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인도, 물건이 완전히 와야 된다.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방법이 점유다.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자, 아까 A 부분, 그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그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뭐 그대로 그냥 주워 먹으면 되니까. 자, 피아노 소유자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 직접 내가 피아노 갖고 있든가, 아니면은 간접 점유, 권리를 갖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쉬운 문제.
자,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이 뭐였냐면은 일반적인 물건,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볼펜, 빵 이런 애들. 자, 니은은 아까 니은, 디귿은 비싼 애들. 등록은 자동차. 그냥 쉽게 하나씩만 하면 돼. 등기는 부동산. 그래서 적절한 거니까. 자, 비싼 물건은 싼 물건과 달리 권리 보호보다는 거래 안전 아니고 거꾸로 권리 보호, 비싼 물건이니까 거래 안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한번 뺏기면 이건 돌아올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켓몬빵 1,000원 주고 샀는데 내 거 아닌데 훔쳐가지고 딴 놈 줬어. 그랬을 때 뺏기는 게 1,000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에이 뭐 할 수 없지. 거래 안전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50억짜리 집 이거를 선의취득 막 이런 거 해버리면은 원래 소유자 권리 보호가 안 되는 거지. 요게 중요하다. 핵심적인 내용. 나머지는 잠깐 봅시다. 자, 빵은 등기와 달리 거꾸로 된 거지. 그러니까 등기는 공적 기록에 의해서만 된다. 비싼 물건이니까. 자, 그 다음 비싼 물건은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틀린 거지. 예를 들어서 집은 내가 지금 현재 물리적 지배하고 있지. 이거는 그냥 틀린 얘기. 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선의취득이고, 선의취득은 언제? 그냥 동산에서만. 등록이나 등기는 뭐라고? 선의취득 안 된다 했지. 자, 점유계정 아까 뭐라고? 점유계정 선의취득 안 된다. 기억나지? 저기까진 그럭저럭 할만해. 자, 문제는 이제 법지문, 경제지문에서 갑을병정 나오면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 그러지 말고, 기껏해야 이거를 그릴 수 있으면 대단히 간단하잖아. 자, 갑과 을이 있었는데, 갑이 금반지 끼고 있었고, 을은, 야, 그 금반지, 내일 나 줘. 계약할 때, 갑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왜냐면 반지 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얘가 반지 끼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 확인했어. 을은 일주일 뒤에 병하고 소유권 양도 계약. 그리고 갑한테, 야, 병한테 팔았거든. 얘한테 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자, 그랬을 때, 선지를 봐봐. 선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유자, 아니야. 그럼 뭐 하면 돼? 기껏해야 요 정도 하면 되잖아. 그리고 얘가 소유자면은 문제가 발생이 안 해? 안 하지. 갑이 자기 건데 자기가 끼고 있어. 그러면 을한테 간접점유 여기 한 것처럼 점유인도 받은 거로 간주되고 반환 청구권 양도된다. 그냥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지. 그 여러분도 수능 출제자면 뭘 출제하겠어? 문제 상황. 갑이 지 거 아닌데 넘겼다.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갖고 출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갑을병정 문제 나왔을 때 뭘 머릿속에 끄집어낸다? 문제 상황. 아까 문제 상황 뭐였어? 아니었을 때 이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얘네들 먼저 확인하고 시간 있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없으면 버리면 돼요. 이거 문제 상황이 아니잖아. 그 정도 센스. 이게 이런 게 이제 국어 센스라고. 자, 이게 문제가 없어. 자, 가봅시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다. 문제 상황 발생했고. 자, 그랬을 때 병은 을로부터 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 얘가 소유권을 안 가졌을 때 얘하고 둘이서 하는 게 뭐라고 했지? 이게 점유계정이라고 했지. 자, 점유계정을 했을 때는 뭐가 안 된다? 선의취득이 안 된다. 즉 얘는 을은 소유권이 없다고. 을이 가진 소유권 땡. 을이 소유권이 없는데. 아, 이놈. 자, 그랬는데 아까 간접이 두 개 있었잖아. 점유계정하고 반환 청구권 양도하고. 선의취득은 안 돼. 그럼 뭐가 된다? 얘는 된다고. 자,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를 할 수 있다. 되지. 자, 갑이 아니었을 때 병도 열심히 확인했어.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는 선의취득이 되는 거지. 제3자니까. 그래서 여기다 나온 거죠. A가 갖고 있었고 B가 현재 얘 을이 지금 소유권 없잖아. 없는데 C는 얘는 충분히 확인했다. 즉 선의를 갖고 있었다면 취득이 가능하다. 이게 선의취득이지. 둘이었을 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한 단계 건너서 반환 청구권 양도를 받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취득이 된다. 얘가 소유권 갖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소유권을 갖지 않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뭐 법률이 무슨 뭐 수백 개 나와? 기껏해야 2개, 3개인데 말만 좀 살짝 어렵다 뿐이지. 여러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실전에서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래봤자 2개, 3개야. 자, 이런 식으로 다 기억하면 좋고 안 되면 끝부분. 자, 잠깐 다시 봅시다. 자, 갑이 을한테 핸드폰을 훔쳤어. 자, 훔쳐가지고 이거를 병한테 당근마켓 올려가지고 팔았어. 갑이 이제 알았어. 이 새끼 내 핸드폰 내놔.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 돌려줘야 되나? 아니고 선의로 과실 없이 내가 핸드폰을 점유한 상태지. 당근마켓에 얼마 주고 샀다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선의취득이 얘는 된다. 그래서 지문에 안 나왔지만 어떤 사실을 알고서 팔았으면, 그러니까 요 을이란 놈은 얘는 알고 판 거예요. 나쁜 놈이지. 악의를 갖고 있는 거고. 병은 몰랐으니까 선의를 갖고 있는 거고, 선의를 갖고 있으면 취득이 되더라. 이 얘기야. 게다가 열심히 했는데 몰랐으니까. 자, 잘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법지문 쳐다보면서 내가 얘를 어디까지 외울 수 있지? 실전에서 내가 반만 외워야 되나? 문제 상황만 외워야 되나? 충분히 연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